지금 이 지속적인 살얼음판 같은 고금리에 우리는 미국 연준의 파월의 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보다 우리는 일본 입장을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세계 경제의 바람이 일본 중앙은행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일본의 최대 은행 미쓰비시가 10년 만기 예금 금리를 100배 올렸죠. 0.002%에서 0.2%로 사실 우리가 보기에 큰 변화는 아니겠지만 이자가 없던 경제에서 이자가 생기는 경제로 마이너스 기준금리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일본은 YCC로 10년 만기 국채금리를 꾸준히 0%를 유지했으나 10월 31일 날 일본 중앙은행은 1%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애매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일본의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일본이 수출에 유리해지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닐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적당한 고환율은 수출에 유리하지만 지나친 고환율은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죠. 일본 같은 경우에 이 달러엔이 120에서 130대 고환율로 최대의 이익이 발생을 하지만 140에서 150선은 오히려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150에 있는 달러에는 일본 경제에 역효과를 주고 있다는 거죠. 앞전에 일본에 물러날 수 없는 마지노선 150엔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보유한 미국채가 1516조고 전 세계에서 해외 투자를 가장 많이 한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 투자들의 그 해외 증권 투자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한화로 4천조 원 정도고 전 세계 1위입니다. 국채시장 일본 자금의 점유율은 아일랜드 국채시장의 지금 15%, 호주 12%, 영국, 미국의 5% 정도에 달하는 금액이죠. 이런 일본의 돈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뿌려져 있다가 일본으로 다시 회수가 되면 여러 나라 국채 가격이 급락하게 될 거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인이 150엔을 넘어가는 것을 일본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월스트리트 공매도 세력들도 엔화가 150엔을 넘으면 일본이 버티기 힘들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달러엔 국채 하락에 공매도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일본은 지금 환율 방어를 하고 있지만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상태죠. 미국은 일본이 미국 국채를 팔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 그러나 일본이 이제 미국채를 사주는 거에 한계가 보이고 있고 일본이 진행 중인 이 YCC라는 정책 자체가 해결 방법이 아닌 일시적인 진통제 역할만 해왔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이 이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그 시기가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본의 정책이 바뀌게 되면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에 타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본의 낮은 금리를 빌려서 금리가 높은 나라에 투자를 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항상 일어날 때마다 국제시장을 흔들었었죠. 그리고 그 문제는 지금 그 금액이 역대 최대라는 겁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 전 세계에 뿌려져 있던 엔화들이 일본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일본의 엔화가 급격한 강세로 변할 수가 있는데 그 여파는 한국에게도 엄청난 폭풍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힘든 대한민국에게 좋은 소식은 아닐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금 일본은 엔저 정책으로 잃어버린 30년 만에 호재가 왔으나 달러엔의 이 150엔은 일본에게도 마지노선입니다. 내년쯤에는 일본에서도 금리가 천천히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일본 이 달러엔 150엔에서 일본의 환율 방어로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이거를 통해 숏이라는 포지션으로 수익을 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달러엔 차트죠. 제가 지금 많은 영상들에서 외환이라는 뭐 금달러나 원달러, 달러엔, 유로달러들의 종목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왜 이 외환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금이나 달러, 엔화, 유로 등의 이런 화폐에 대한 성격은 보통 큰 급등락 없이 어떤 소비자 물가 지수나 금리 결정, 세계 경제 흐름이나 주택 발표 이런 세계적인 지표들을 통해서 예측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처럼 예측이 불가능한 급등락이 없다라는 겁니다. 외환이 지금 전 세계 금융 트레이딩 비율이 제일 높죠. 이유는 초보자도 무리만 하지 않고 베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무난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이유이겠죠. 지금 국내 주식시장은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매도를 금지를 지금 개인들을 위해서 한다라고 했지만 공매도 전면 금지는 오히려 주가 조작이 쉬운 환경이 되고
정치에 금융이 휘둘린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에게도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장이나 개인들을 위해서 공매도 금지를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역대급으로 한미금리 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환율은 계속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일본의 엔화가 급격한 강세로 변한다라고 하면 지금 모든 이 외국인들 자금들이 일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앞으로 각자 동생이라는 말처럼 내 자산을 내가 지키는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세력들이 판을 치는 지금 주식시장에 죽는 건 항상 개미들일 거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나 코인은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 조작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나 뭐 코인 리딩망은 지금 피하는 게 맞습니다. 주식 종목을 뭐 사라라 팔아라 그런 것들이 실제로 차트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은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뭐 상식적으로 저희 메타플러스가 수조 원 달러를 매수한다라고 해도 달러 가격에 단 1원도 영향을 줄 수가 없죠. 그리고 뭐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세계적인 투자회사들과 운영을 하는 증권사 파트너스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주식 리딩방도 아니고 가입비를 내라 돈을 내라 그런 거 없습니다. 많은 분들과 똑똑한 투자를 위해서 아래 링크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 스터디방에 초대도 드리고 제가 한 분 한 분 시간 될 때마다 상담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김 선생이었습니다.